안녕하세요. 코스모스 학교의 박재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한눈으로 보는 역사와 세계라는 책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지식이 있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알아야 되고 또 그 알더라도 다 기억이 안 나고 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뭐 선사시대면 선사시대만 있고 아니면 근대사면 근대사만 있고 아니면 우주에 대해서는 우주에만 돼 있고 또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에만 대해서만 있어서 이거를 다 얽히석히 되어 있는 부분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큰 그 그림을 그리고자 싶어서 책을 쓰게 됐고, 이 책을 쓴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설명을 해주고 하면 다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또 기억도 안 나고, 그때 들었을 때 알았는데 실제 내 생각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한 권으로 이렇게 책을 딱 묶어 놓으면은 여러 번 볼 수가 있고 또 반복해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책이라는 그런 형식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인식할 때 좀 더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어서 책을 썼습니다. 일단은 오늘 어, 그 얘기할 거는 이 전체 이 책에서 보면은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역사 히스토리 1단계와 역사 히스토리 2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 간단하게 1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페이지는 뭐 책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책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8페이지부터 8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금 역사에 대해서 역사가 지금 6천년의 역사로 지금 학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6천년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역사가 무엇일까 하면은 역사가 우리가 처음 시작될 시점을 그 문자가 발견된 시점으로 역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가 발견된 시점이 지금 대략 기원전 2000년에서 4000년경 그 시점에 문자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기원 후 2000년경이니까 전체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6000년. 여기서 또 생각하는 게 있는 게 그럼 그전에는 무엇이었냐? 그전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선사시대라고 해요. 선사시대. 프리히스토리.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시대. 그래서 선사시대라고 얘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그 공부와 연구가 있고 자료들이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은 이제 우리 역사는 이제 기억할 게 6천년이다. 6천년이다 기억해 주면 되고. 자, 역사를 쭉 봤는데 보면은 기원 전 있고 기원 후가 있어요.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누게 된 계기가 이게 쭉 보면은 고대 여기서 역사가 이제 그렇게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눌 때 기원 전을 다 고대 문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고대 문명으로서 쭉 이렇게 이어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많이 알듯이 로마 제국 시대가 그 기원 전 거의 말미에 로마 제국 시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원 전 말미에 로마 제국 시대가 있어요. 로마 제국 시대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되게 많은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었던 분이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 다음에 로마 지역까지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 지역 영향을 끼치므로 해서 로마의 교황이 어, 이제부터 역사를 주님의 해라고 AD 주님의 해라고 표현해서 이때부터 역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실제 카운트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카운트를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 전은 뭐가 되냐? 기원 전 마이너스로 이렇게 쭉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이후에 AD 실제 이제 카운팅하는 역사가 시작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중세 시대와 르네상스 과학혁명이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현대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토탈 대략적으로 역사가 고대 기원전 기원후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듯이 기원전은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질문이. 자, 기원전에는 지금 이제 책에 보면 15페이지, 16페이지에 보시면은 기원전에는 이제 저희가 지구에서는 신생대와 중생대, 고생대, 원생대 이런 시기적으로 쭉 나눠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그 신생대에는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했고 그 전에 또 거슬러 올라가면 중생대가 있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고생대, 그다음에 원생대, 시생대. 그게 대략 25억 년 전으로 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한 게 화석이라든지 지질 그 흙이 쌓여 있는 그런 걸 연구해서 지질학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정.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추정. 이런 현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추정했을 때 대략 25억 년 전에 신생대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류의 기원 17페이지에 보면 인류의 기원이라는 게 있는데 보이시죠? 자, 인류의 기원은 어디서 왔을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6천년이 이제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고 그 전에 대략 1만 년 전에 농경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홀로세 때는 호모사피엔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플라이스토세에서는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고 플라이오세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해서 지금 유인원 그런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쭉 잡으면 400만 년 전에 인류의 기원이 있었다라고 이제 화석이라든지 그 연대 측정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서 연대 측정을 통해 가지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기원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인류의 기원 넘어서 생명의 기원은 어떻게 됐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은 자, 우리의 인류의 기원은 4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부터 인류의 기원이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20페이지에 보면 자, 2억 년 전에 중생대 시작이 되는데 중생대 시작에 포유류가 출현했습니다. 포유류. 지금 뭐 동물들 흔히 아는. 그다음에 5억 년 전에 고생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삼엽충이라는 그 생물이 출현이 됐어요. 삼엽충 좀 단순한 알지만 삼엽충이라는 말로 뭐 친구들끼리 많이 놀리고 있는 거 아는데 그 다음에 25억 년 전에 원생대 시작할 때는 박테리아 등 미생물이 처음 출현했어요. 그리고 40억 년 전에는 생명의 기원이 40억 년 전에 지구가 이제 나왔고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지구는 신기하죠. 저절로 지구가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5억 년 전에 박테리아라는 미생물이 또 저절로 생겼고 그 이후에 삼엽충이 또 갑자기 생겼고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진화론에 의해서 또 그 삼엽충을 통해서 있다가 2억 년 전에 포유류가 출현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다가 400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인류의 기원이 출현했다라고 이제 현재 주류학계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구의 기원까지 알았는데 우주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 우주의 기원. 지금 페이지 21페이지를 보시면 자, 40억 년 전까지는 이제 지구가 이제 처음 나왔다고 추정하고 있고 133억 년 전. 진짜 엄청나죠? 은하가 생성됐다고 그때 은하가 처음 생성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9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이제
물리학계에서는 빅뱅 시어리라고 해서 우주의 기원이 이제 빛이 이때 시작이 돼서 갑자기 시간도 공간도 없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암흑의 시대에서 갑자기 빛이 갑자기 생겨났어요. 그걸 시작으로 우주가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주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빛이 쫙 출발하면 빛의 속도가 있잖아요. 33만 킬로미터인가? 아무튼 빛의 속도로 쭉 나가면서 이 우주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그래서 이제 우주의 끝에 우리가 우주를 보면 우주의 끝에 머리를 측정할 수 있는데 또 모르겠어요. 저도 워낙에 하니까 끝에 머리 측정하니까 이게 빛의 속도로 139억 년을 가야 저 우주의 끝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우주의 역사는 139억 년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가 보시면은 우주가 이제 빛으로 시작해서 수소, 헬륨 등 원자 생성, 빛으로부터 물질이 분리되는 그런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5억 년 동안에는 빛이 흐르면서 은하가 저절로 생성되고, 그다음에 뭐 90억 년 동안에는 이제 태양계나 지구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주 역사.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지금 우주가 이제 저희 은하계 중에 하나인데 우주가 이렇게 쭉 이렇게 팽창하고 있잖아요. 팽창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은하는 갤럭시라는 이제 우리 은하라고 얘기하고 갤럭시로 표현되는데 지금 은하 중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태양계가 우리 은하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은하에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계가 여기 보시면 태양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지구가 여기 있죠. 그래서 지금 우주 시스템에서도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지구의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의 구성이 보면 우리 생명 지금 엄청나죠? 생명의 구성 기본 요소는 이제 세포라는 단위가 있어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우주에는 은하가 1000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1000억 개. 그리고 하나의 은하가 이제 1000억 개가 있는데 하나의 은하에는 태양별이나 이 별이 1000억 개가 있고 1000억 곱하기 1000억 엄청나죠. 근데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또 세포를 안에서 보면은 되게 더욱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더 많은 그 분자 원자들이 있어요. 보시면 생명의 기본 요소인 세포의 크기는 마이크로미터예요. 마이크로미터. 24페이지 보면 마이크로미터면 여기 이 정도 시점이 있습니다. 세포가. 그다음에 세포의 구성 요소가 이제 단백질과 아미노산인데 이거는 나노미터입니다. 나노미터.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미터는 나노미터 이렇게 작아요. 엄청. 그리고 물질의 기본 요소인 원자를 피코미터, 펜토미터의 오더로 이제 계산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또 엄청나게 또 많은 것도 있죠. 자, 보시면 이렇게 이 사이즈들이 쭉 나열이 됐어요. 아까 우리가 나노미터, 피코미터 하면은 지금 여기에요. 지금 미터 단위로 지금 엄청나게 작죠. 10의 마이너스 9승까지 내려가는.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재밌는 사실은 원자가 이제 가장 피코미터, 펜토미터 이 정도 레벨이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 레벨인데 이 원자 기본 요소가 사실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보시면 원자를 이렇게 딱 보시면 원자 핵이 있고 이게 원자라고 하는데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이제 막 이렇게 돌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빈 공간이죠. 대부분 마치 지구에 있는 태양과 지구 혹은 지구와 달의 관계처럼. 그런데 그럼 우리 몸이 보면은 굉장히 대부분이 빈 공간인 거죠. 엄청 신기하죠. 그리고 이 원자 원소들이 보면은 되게 지금 우리가 현대 화학계 물리화학계에서 찾아낸 게 주기율표를 이제 찾아내서 원자가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최외곽 전자수와 전자 그룹층에 따라서 이렇게 주기율표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가 몇 개 있냐, 이 밖에 원자가 이게 몇 개 있냐, 또 원자가 이렇게 몇 개 있는 그룹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원자의 특성들이 달라져요. 이 특성들이 달라지면서 그 특성들이 달라지면서 우리 뭐 수소가 있고 뭐 리튬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헬륨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눈으로 보는 역사와 세계 1단계를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봤고요. 다음에 2단계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예.